안녕하세요. 이기련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사전처분에 대해서 살펴보실 텐데요. 그런데 사전처분이라는 용어부터 생소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사전처분이라는 것은 가사소송법에서 인정되는 것인데요. 통상 가사사건에서는 일반 사건하고 달리 당사자라든가 기타 관계인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서요. 그들 사이에 이해와 감정이 얽혀서 사연이 복잡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재판이 확정이 되거나 혹은 조정이 성립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에 비해서 임시적인 처분을 할 급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게 되죠. 따라서 가사소송법은 제62조에서 가사사건의 전반에 걸쳐서 재판 전 또는 조정 전에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게 했는데 이게 바로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가사소송법 제62조는 사전처분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전처분은 거의 활용되지 않았지만 최근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직권으로 사전처분을 내리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가사사건 중에는 재판이나 조정을 하기 전에 민사집행법상의 가압류, 가처분의 범위를 초과하는 어떤 임시적인 처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그 중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사사건은 일반 사건과 달리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거나 그들 사이에 이해와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서 사연이 복잡하고 또 재판의 확정이나 조정이 성립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임시적인 처분을 할 급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가사소송법은 제62조에서 가사사건의 전반에 걸쳐서 재판 전이라든가 또는 조정 전에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가리켜서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줄로 아는데요. 소위 가압류와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과 사전처분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보면 사전처분 개념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표로 정리해보았는데요. 먼저 신청 발령을 비교해보면 사전처분은 본안 제기 후 사건 종료 전에만 신청할 수 있으나 민사집행법상의 보전처분은 본안 소송 제기 전후를 불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처분은 법원의 직권으로도 발령이 가능하지만 민사집행법상의 보전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발령할 수 있는 점이 차이입니다. 또한 사전처분의 본안 사건은 가사소송, 가사비송, 조정신청 사건 등이지만 민사집행법상의 보전처분은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가사소송 사건과 마류 가사비송 사건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전처분의 대상은 상대방이나 기타 이해관계인이지만 민사집행법상의 보전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상대방인 점에서 또 차이가 있습니다. 사전처분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을 할 수 있지만 민사집행법상의 보전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 등이 가능하며 사전처분의 경우에는 본안법원, 처분법원, 집행법원이 관할법원으로 모두 같지만 민사집행법상의 보전처분의 경우에는 본안법원, 가처분법원, 집행법원이 구별됩니다.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인정되지 않는 대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반면 민사집행법상의 보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있고요. 사전처분에는 담보공탁이 필요 없지만 민사집행법상의 보전처분에는 담보공탁이 필요합니다. 처분의 내용이 궁금하실 텐데요. 사전처분은 특정 행위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소극적인 처분과 관계인의 감호, 양요, 기타 적당한 내용을 포함하는 적극적인 처분이 가능합니다. 용어가 다소 어려우시라 생각되지만 후에 사례와 함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민사집행법상의 보존처분의 경우에는 법률상 적극적인 처분도 가능하긴 하지만 가사소송과 관련하여서는 소극적인 처분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가압류와 가처분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다시피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가압류하면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생기는데요. 바로 처분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 소극적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마지막으로 사전처분은 법원이 직권으로도 발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법원은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집행법상의 보존처분은 불복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